판사님 이거 1심 판사가 잘못 판단한 거니까요 한번 다시 판단을 해주세요. 한마디로 판단만 다시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항소를 하면요 2심에서 그 판결이 뒤집히진 않습니다. 그럼 1심에서 패소한 다음에 2심에서 결론을 뒤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심에서 패소한 다음에 2심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주제를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죠. 무조건 3-4번, 대법원까지는 가겠어 라고 하는 경우 참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1심에서 증거들을 다 낸 다음에 2심에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도 재판이 뒤집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 어떤 이제 불신이 팽배해졌냐면, 아니 증거가 똑같은데 왜 1심 판사는 한쪽이 이겼다 그러고 2심 판사는 다른 쪽이 이겼다 그러고, 이거 완전 재판이 복불복 아니야? 완전 로또네. 어떤 판사 만나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데 라는 이 불신이 팽배해지다 보니까 사법부 내에서도 이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점차 강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1심에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본 다음에 한쪽이 이겼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요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2심에서 그 결론을 뒤바꾸는 일이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진 다음에 2심에 다시 가가지고 판사님 이거 1심 판사가 잘못 판단한 거니까요 한번 다시 판단을 해주세요. 한마디로 판단만 다시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항소를 하면요 2심에서 그 판결이 뒤집히진 않습니다. 그럼 1심에서 패소한 다음에 2심에서 결론을 뒤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바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고민은 그거예요. 아니 변호사님, 내가 정말 제출할 증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1심에서 이미 다 제출했겠죠. 내가 뭐하러 중요한 증거인데 1심에서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2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실제로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맞으시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1심에서 제출됐던 증거를 새로 평가해서 마치 새로운 증거처럼 보이게 해서라도 2심에서 뭔가 제출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새로운 증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새로운 뭔가 증거가 제출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줘야 판사 입장에서도 1심에서는 이런 결론이 나왔지만 2심에서 한쪽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증거에 비춰봤을 때 1심 판단이 틀렸다. 그러니까 2심에서 우리가 새로 판단을 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유인을 한마디로 핑계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최소한 판사에게 던져줘야지만 판사가 결론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진행을 했었던 사건이에요. 성범죄 사건이었는데요. 저희가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를 해가지고요 고소를 했었던 사건입니다. 1심에서 이제 가해자에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심을 저희가 이제 다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아시겠지만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CCTV나 이런 게 거의 없죠. 그리고 할 수 있었던 거라고는 피해자에게 일관된 진술뿐이었는데 그것도 이미 경찰 단계, 검찰 단계, 그리고 1심에서의 재판 단계에서까지 모두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2심에 가가지고 그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법원이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새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1심의 재판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가해자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는데 왜 바뀌어 왔는지 타당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1심 재판이 잘못됐다 라고 저희가 충분히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옛날 같았으면요 판사님 이거 1심에 판사님 좀 약간 이상하게 판단해 줬기 때문에 다시 판단해 주세요. 판단만 새로 구합니다 라고 해도 2심에서 뒤바뀔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재판이 거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은 해야 됐고 문제는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한 게 뭐였냐면요 진술 분석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미 1심에서도 가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해서 쭉 누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진술이 과연 신뢰할 만하냐 이거를 분석한 자료는 따로 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심에 가면서 가해자의 진술을 쭉 분석한 자료와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자료를 한 번 더 내면서 이런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더 신뢰할 만합니다 라는 자료를 저희가 2심 법원에 제출을 했고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사례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사실은 저희가 제출한 증거가 완전한 새로운 증거는 아니에요. 다만 기존의 증거를 새로 평가해서 마치 새로운 증거처럼 법원에 제출한 거거든요. 이것처럼요 완전히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마치 기존에 있던 증거를 새로 평가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줘야 법원 입장에서도 이런 증거들을 살펴보면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는데 이 증거로 살펴보면 1심 재판이 틀렸다. 그러니까 1심 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1심에서 진 다음에 아유 판사가 이상했어, 판사욕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 이상한 판사 내가 다시는 걸리지 말아야지, 2심 판사는 제대로 된 판사일 거야 라는 기대하에 그냥 평가만 다시 받아도 나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기존 증거를 다시 평가하여 마치 새로운 증거처럼 제출을 해줘야 판결을 뒤집힐 수 있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1심에서 패소하신 다음에 2심에서 뒤집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A파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